1969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태어난 이국종 교수는 6.25 전쟁 참전 용사인 아버지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전쟁 중 외상을 당했고 그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를 배급받으며 어려운 형편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당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했기에 이국종 교수는 중학교 시절까지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라는 사실을 숨기며 지내야 했죠. 그는 지병으로 축농증이 있어 의료복지 카드로 병원을 다녔지만 돈이 되지 않는 환자로 여겨져 진료를 거부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동네의 한 병원만은 그를 다른 환자들과 똑같이 대해주었습니다. 이국종 교수는 어느 날 그 병원의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를 일반 환자와 같이 대해주시나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은 그에게 그건 네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하며 본인 부담금도 받지 않고 용돈을 주며 격려해줬습니다. 이 경험은 어린 이국종 교수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는 나중에 어른이 되면 아픈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이국종 교수는 수학을 어려워했지만 열심히 공부하여 의과대학에 진학합니다. 1995년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의학 석사과정을 거친 그는 간담초외과의로 펠로우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국종 교수는 의료 현장에서 수많은 응급 환자를 만나며 외상외과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특히 대형 사고나 중증 외상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경우를 보며 그는 외상외과 분야를 발전시키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후 그는 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외상외과 분야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이국종 교수는 국경을 넘어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와 영국 로열 런던 외상센터에서 수련하며 세계적인 의료기술과 시스템을 배웠습니다.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사무 주얼리오의 석혜균 선장. 그는 해적의 총격으로 심각한 총상을 입고 생사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 대한민국 외상외과 이국종 교수가 그를 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국종 교수는 오만 현지에서 석혜균 선장의 이중한 상태를 확인한 후 이곳에 두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며 한국으로 이송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에어 앰뷸런스 비용이었습니다. 약 4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었죠. 긴박한 상황 속 이국종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돈이라도 낼 테니 일단 이송부터 하자. 외교부의 지급 보증으로 석 선장은 무사히 한국으로 이송되었고 이국종 교수의 집도로 성공적인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7년 북한 병사가 군사분 계선을 넘어 귀순하던 중 총격을 받아 5군데의 총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국종 교수는 병사의 심각한 상태를 진단하고 자유를 찾아온 병사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술에 임했습니다. 다수의 수술 끝에 병사는 의식을 되찾고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국종 교수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환자의 상태와 헬기를 통한 긴급 이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외상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솔직히 지적했습니다. 수술 사진 공개를 두고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지만 그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질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라며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 CNN과 같은 해외 언론에서도 그의 헌신과 한국 외상 의료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국종 교수는 중증외상 분야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의 헌신 덕분에 이국종법이라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2012년에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전국의 권역외상센터를 설립하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증외상 치료는 운영할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과중한 업무, 부족한 자원, 그리고 긴급 이송을 위한 닥터 헬기 운항의 어려움은 중증외상 분야의 지속적인 과제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국종 교수는 중증외상 치료의 핵심인 골든아워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앞장선 그의 노력은 구급차와 소방차를 위해 도로를 비켜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이국종 교수는 항상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만의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국종 교수는 사람은 있잖아. 버티다 보면 덩치가 커지더라.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상외과 의사로서의 경험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온 그의 삶을 잘 보여줍니다. 인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하루를 버티고
또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더 나은 미래에 성장한 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처음 회사에 입사해 인천공항으로 발령받았을 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선배들의 일을 지켜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죠. 과연 나도 선배들처럼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시작된 회사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업무 속에서 혼나고 배우고의 반복되는 일상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날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고객의 불만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눈앞에서 심한 욕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공유되지 않은 정보를 모르고 있다가 주말 아침에 전화를 받아 상사에게 크게 혼났던 적도 있었죠. 그날 하루 종일 내가 과연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험이 저를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저 또한 1인분의 몫을 해내고 있더라고요. 고객의 불만을 처리하는 것도 복잡한 업무를 정리하는 것도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저를 키운 것입니다. 그날의 고된 순간들 속에서 포기했다면 성장한 저는 결코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거대한 그림을 그려나가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버티다 보면 그 그림이 서서히 완성되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국종 교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시간들은 결국 그의 삶과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버티며 나아간다면 그 경험이 여러분을 더 강하고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포기하지 말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하루를 버텨보세요.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어느 순간 성장해 있는 자신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도 조금씩 버텨가며 꿈을 향해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은 분명 해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동기부여를 드리며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찬란한 미래를 응원합니다.